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우리가 이 정도 수준 높은 국민이야라는 자부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음, 이번에도 과학기술원 맞아요, 맞아요. 그 전국의 동맹, 학교 동맹들, 학생 동맹이 성명서 냈는데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음, 이미 잘리고 있다. 근데 과학기술부 장관은 뭐라고 해명을 했으냐면 예산은 연구 예산을 좀 잘리긴 했지만 연구원들 예산은 자른 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사히 다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이고, 이미 뭐 사립대는 더 많이 잘렸고 국립대, 서울대조차도 포닥들을 갖다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당장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얼마나 버틸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미래 외국에 더 나은 데 있나 하고 알아보다가 이제 떠나는 거죠. 네. 떠난 다음에 돌아오는 건 정말 아, 어렵습니다. 힘들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예. 있고, 아이들이 거기 음. 적응을 해버리면 뭐 못 들어오죠. 제가 대표적인 거를 포르투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 여름에 갔을 때 포르투갈 뉴스를 따로 보니까 뭐 히트 좀 희한한 게 있었고 찾아봤더니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을 공부할 만한 머리 좋은 친구들은 다 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어, 포르투갈에서 의대를 다니느니 스페인 가서 다니고 네덜란드 가서 다니고 독일에서 다니겠다는 거죠. 음, 예.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의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버리는 취직. 거죠. 그 유럽은 워낙 그게 의사가 또 없습니다. 자유롭잖아요. 마치 그 같은 예, 나라인 것처럼 유럽은 뭐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다니기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의사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럼 의사를 어떻게 구하지 했더니 전 세계에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는 의사 명단을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음, 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쫙 국가적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한 50명 모자라고 외과 의사가 한 100명 모자라고 내과 의사가 한 30명 모자란다 그러면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는 그 의사 리스트 중에서 외과, 내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릅니다. 그래갖고 연락을 다 해서 3년 계약으로 포르투갈에 와주실 수 있나요? 음, 이걸 갖다 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죠. 어, 그래서 외국에서 계속 계약직으로 의사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보니까 이번에는 한 쿠바 의사 150명 정도가 온다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인재들이 떠나면 다른 나라에서 제발 제발 하면서 계약직으로 몇 년씩 모셔왔다가 또 떠나보내고 또 모셔왔다 떠나보내고 이런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과학기술, 의학 이런 쪽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의 정원 문제라든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분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가 빨리 컨트롤 해가지고 우수한 두뇌나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뭔가 이 나라 괜찮아. 이 나라 정도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한번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네. 시장을 복구하는데 3배의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3배.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태로 망가뜨려지면 앞으로 그 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니까요, 네. 마케팅에서. 그러면 얼마나 또 많은 5년 망가뜨려서 15년 동안 낑낑거리고 해야 그나마 복구를 해낼 수 있는 거란 얘긴데.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 발전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메가시티 문제입니다. 서울, 네. 김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메가시티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소멸돼 가고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메가시티 문제를 왜 논의를 해야 되냐면 너무 서울이 일국주의로 가고 있고 서울이 너무 거대한 메가시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메가시티를 몇 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서울로 쏠리고 쏠려서 서울이 포화 상태가 되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가. 이미 포화 음, 상태가 아니라 터져 나가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는. 그것 지방을 때문에 위해서, 메가시티가 필요했던 거고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했던 건데 지방을 위해서, 어떻게 이게 서울을 더 크게 만드는 메가시티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니까 저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판사를 거쳐서 정치인이 됐는지 막 대통령도 어떻게 사법고시를 거쳤지 막 머리가 복잡한데 이제 여당 대표까지 저러니까 심각하다 이거 저런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이게 망국적인 안을 갖다가 덜컥덜컥 내놓으면서 씩씩 웃고 좋아하니 말이죠.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사실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등의 메가시티 논쟁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아예 논의할 대상도 안 되고 그렇죠. 이거는 망국론입니다. 망국론.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슈를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 미친 그게 인간들 아니냐 가능하다고 이거예요. 생각한 머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개발 계획은 서울로 쏠리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기본 틀 속에서 진행이 돼 왔는데 네. 그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그 개발 정책의 발전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흔들어 버리는 결과에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 사실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는 두 가지죠. 국토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된다고 당연히 나와 있고 헌법에조차도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꾀해야 된다라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운영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울만 키우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김포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갈 게 정말 없습니다. 지금 예산도 더 줄어든다면서요. 김포시에 예, 예, 김포시의 예산이 1조하고 한 5천억 조금 안 되거든요. 예, 1조 4,700억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강남구로 예산을 따져보면 1조하고 2,800억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 강남구보다도. 근데 그래요. 김포구로 들어오면은 그렇지. 김포구가 서울의 최고구가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예. 예. 김포시 예산이 1조 4,700, 800인데 강남구 예산은 1조 2,800밖에 안 된다. 근데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 김포구가 된다면 대충 봐도 강북구 뭐 이런데 영등포구하고도 좀 어려울 것 음, 같고 음. 양천하고는 어려울 거고 아무튼 서울의 하위 그룹에 속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구로 바뀌면 일단 주민세를 못 걷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방 소득세를 못 걷고 자동차세를 못 걷고 담배 소비세를 못 걷습니다. 이게 지방세로 걷는 건데 서울시가 걷게 되지 그렇죠. 서울의 구가 걷는 게 아니게 되는 서울에서 겁니다. 다 걷는 것을 여기서 그거 가지고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 결국 김포는 지금 말한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못 걷는 대신 너무 불쌍하다고 해서 재정이 모자라면 주는 이걸 어, 교부세에 속하는 거죠. 지방 서울시 내에서 나누는 그것만 조금 더 받게 되는 거죠. 구율미네, 그러니까 구율미. 엄청나게 내놓고 그 일부를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김포에는 대형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 같은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있어야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김포에 아파트만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거들 지방세 수입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김포는 더 가난해지는데 서울시는 지원을 갖다 제대로 안 하고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주는 그 돈만 준다. 그러면 뭐 형편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반대를 안 하는 김포시장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는 김포를 끌어들이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죠. 일단 쓰레기장이 해결됩니다. 지금 음, 서울시 쓰레기장은 포화 상태여갖고 네. 어떻게 하나 지금 인천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왜 서울 쓰레기를 그 많은 그렇지, 걸 인천에 그렇지. 예, 버리느냐인데 예. 이게 김포가 슬그머니 인천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넘어간다 그러면 김포 쓰레기 매립장은 이제 서울시 소관이 되니까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노릴 것이고 그렇네요. 그 대신 한 국가 지방 교부세 흔히 국가가 지방에다 주는 교부세 중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조금 더 주는 것. 음, 요거만 받게 되는 서울시가 주는 요거만 받게 되는데 아마 관악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 그러면 좀 가난한 축에서 관악구, 관악구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김포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아니, 거죠. 결국 그 노리는 거는 서울시가 되면은, 야, 너네 예, 집값 올라가, 아파트값 올라갈 거야. 그거 하나 아닙니까? 음? 그거는
김포하고 서울 경계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음. 갑자기 서울시로 들어가면 그 아파트는 뜁니다. 아, 근데 예. 김포 전체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서울시가 됐다고 갑자기 다 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아파트 값이라는 건 학군이 좋아야 되고 예. 기반 시설이 좋고 지하철이 쫙쫙 그 그렇죠, 그렇죠.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샀을 때 나중에 엄청나게 돈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지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지. 행정구역상으로 명칭만 바뀐다고 오르지는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포, 구리, 하남, 광명, 뭐 부천 전부 다 해달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김포보다 일산, 부천, 광명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 사실 중앙정부나 여당은 전국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논의해야지 김포를 끌어들일까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요. 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지 그냥 뭐 간단하게 눈앞의 표만 생각하고 네, 전형적인 네. 포퓰리즘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서울시 통근 통학인구 제가 뽑아본 게 여기 있군요. 대충 보면 KBS와 통계청 조사로 3년 전에 뽑은 건데 서울시로 통근하고 통학하는 인구는 고양시가 16만, 성남시가 13만, 부천이 11만, 김포는 6만입니다. 아이고. 김포는 6만. 근데 이걸 통학하고 통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서울에도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이런 제가, 식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다가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하고 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가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의라든지 그런 진전들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예.